사실 15억이면 평수가 작아지긴 하지만 강남구의 단지도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강남구 수서역 바로 앞에 있는 요즘의 트렌드가 평수를 줄이더라도 급지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평이 황금성이나 투자 수익 면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보시고 내 현재 자금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자녀 계획이나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매물을 찾아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첫집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서울 수도권 서쪽 생활권이라면 모두 한 번쯤은 관심이 갈 만한 신규 분양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철산역 자이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29일부터 특별 공급, 30일에 1순위 일반 공급 청약을 시작합니다. 5구 타입이 약 11억 이상, 그리고 84 타입이 15억에 육박하는데요. 서울도 아닌 경기도 광명에 이 정도 돈을 넣는 게 맞나 하는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인지 직접 철산역 자이 주변 훑어보고 모델하우스까지 방문해봤습니다. 서울의 비슷한 가격대 단지들과 한번 가격도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청약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이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철산역 자이 기본 정보입니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 3동 2-267번지이고요. 7호선 철산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공급 규모는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9층, 19개 동 총 2045세대이며 분양 물량은 650세대예요. 특별 공급은 총 337세대, 일반 공급은 313세대입니다. 요즘 일반 공급 물량이 참 아쉬울 정도로 적은 게 특징인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기대해 볼 만한 물량인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2029년 5월 예정입니다. 철산과 광명 인근에서 가장 입지가 좋으면서 가장 나중에 들어오는 신축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일반 분양 물량을 보면 4구 타입 55세대, 5구 타입 가장 많은 212세대고요. 74 타입이 28세대, 84 타입은 11세대입니다. 5구 타입이 분양가도 84 타입보단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기가 많은 타입인데다 공급 세대수도 가장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 2, 3단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곳이 2단지, 그리고 1단지, 3단지 순으로 역에서부터 멀어집니다. 특히 1단지 뒤쪽 동과 3단지는 입구 쪽부터 경사가 약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반 분양 물량이 대부분 3단지에 배정돼 있어서 더욱더 이 돈 주고 청약을 받는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당가는 약 3,200만 원부터 3,900만 원까지고요. 5구 타입 기준 11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84 타입 기준 15억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분양가 적정 여부는 뒷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비슷한 가격 단지들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직접 철산역부터 철산역 자이 주변 걸어보고 왔는데요. 멀리서 봤을 때는 언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완만한 언덕이었습니다. 철산역 주변은 학원, 병원, 로데오 거리, 즉 유흥상권이 혼재해 있는 구조예요. 그래도 광명 사거리에 비하면 역 주변이 좀 더 깨끗하고 생활 밀착형 상권으로 조성된 편입니다. 광명 사거리역 주변은 유흥상권도 아직 좀 남아있고 정비가 덜 됐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또 성남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권의 규모가 조금 더 크고 정돈된 느낌이 철산역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십수년 전부터 신축 대단지들이 이미 들어와 있고 상권이 이후로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대로변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 보면 완만한 경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2단지 쪽은 거의 평지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고요. 1단지 쪽은 뒷동으로 갈수록 단차가 조금은 있어 보였어요. 사실 5구 타입 일반 분양 물량이 못난이라고 불리는 3단지에 집중돼 있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역에서 멀고 가장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요. 모델하우스에 계신 직원분 말로는 꽤 완만하게 입구까지 닿을 수 있게 땅을 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뒷동으로 가는 길은 엘리베이터를 조금 타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요즘 건축 기술이 워낙 발달해 있어서 단지 내 평탄화는 비교적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비교해 볼 만한 곳이 성남의 금빛 그랑매종이라는 단지인데요. 금빛 그랑매종 같은 경우는 1단지와 4단지까지 가는 길 사이가 엄청난 경사거든요. 하지만 철산역 자이는 금빛 그랑매종에 비해서는 경사가 훨씬 완만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철산역 자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던 점 중 하나는 바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2단지에서 학교 가기가 가장 좋아 보이고 3단지는 조금 멀 것 같긴 합니다. 학교 가는 길이 살짝 오르막이지만 그렇게 힘든 정도는 아니고 또 길도 좁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미 학교 주변으로 여러 단지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학원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무난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까지는 학교 가기 안전하고 단지 내에서 방과 후에 놀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게 짱이거든요. 역까지는 2단지가 가장 가까운데 커뮤니티는 1단지에 위치해 있어서 1단지의 선호도도 높을 것 같습니다. 무려 수영장도 있어요. 모델하우스 내부는 촬영이 불가해서 직접 본 소감만 말씀드리자면요. 요즘 신축 아파트 정말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84 타입은 방 4개까지 빠질 수 있게 설계되었고요. 59 타입은 타워형만 봤는데 타워형의 단점을 잘 느끼지 못하게 거실을 넓게 뺐더라고요. 가구만 좀 작은 걸로 드리면 3, 4인 가구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49 타입은 거실이 좀 작고 방도 2개로 작지만 신혼부부가 생활하기는 충분할 것 같았고요. 요즘 구축 아파트보다는 갑갑함이 덜한 것 같았어요. 철산역 자이의 입지를 분석하고 다른 곳과 가격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광명은 이렇게 서울 서남권에 끝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옆에 착 붙어 있죠. 이렇게 서울에 찰싹 붙어 있으면서 최근에 대규모로 신축이 들어온 지역이 하남, 성남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광명은 서부권역에서 최근까지 입주가 이어지고 있는 유일한 뉴타운이에요. 광명을 가보면 아직도 공사가 한창인데요. 대단지 위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가 더 기대됩니다. 서울의 좀 더 안쪽, 여의도와 가까이 붙어있는 신길 뉴타운보다는 조금 더 서쪽으로 빠져 있지만 규모가 더 크고 최근까지도 신축이 대거 입주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미사는 당분간 공급이 없지만 9호선 연장 호재가 대기 중이고 성남은 산성역 해리스톤을 끝으로 당분간은 공급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이 좀 더 새 것에다가 규모가 더 크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서부권의 1티어는 여의도와 목동인데요. 그 다음으로 떠오르는 대규모 주거지가 신길, 광명, 안양의 평촌 정도입니다. 물론 인천에도 신도시가 많고 지금도 입주 중인 곳도 있지만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부담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서울 접근성이 좋으면서 신축으로 대거 환경이 개선되는 광명시는 서울에 밀리지 않는 위상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촌은 학군이 탄탄하지만 조금 더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신축 단지들의 위치가 역에서는 조금 멀다는 점이 아쉽거든요. 또 역 근처의 대부분 단지가 아직은 구축입니다. 광명은 이렇게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신축이 대거 들어오며 주변 환경과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요. 7호선을 이용한 강남과 여의도 접근성은 원래도 좋았거든요. 또 일자리가 대거 모여있는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는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 이점이 있는 위치입니다. 학구는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요. 철산역 주변으로 학원이 꽤 퍼져 있고 안양철로를 따라서 목동으로 충분히 라이딩 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학군까지 완벽히 갖춰졌다면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초등학교까지 아이를 키우다가 목동이나 여의도 인근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입주 물량도 한번 살펴볼게요.
광명시는 2027년까지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가 5개 이상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요. 25년 11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25년 12월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 26년 1월 철산 자이 브리에르, 27년 7월 광명 자이 힐스테이트, 27년 10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예정돼 있습니다. 철산역 자이는 29년 입주이기 때문에 거의 광명 철산 뉴타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그것도 입지적으로 가장 좋은 위치에 맞춰지는 활용 점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적정성을 한번 판단해 볼게요. 철산역 자이의 분양가가 적정한지 아닌지가 아마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분양가가 싼 게 맞나 하는 그런 아리송한 기분이 분명히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산역 자이의 분양가 5구 타입 11억에서 12억대, 그리고 84 타입 15억대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서울을 집중적으로 훑어봤습니다. 지금 15억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 25년 9월 25일 기준이고요. 송파구의 위례 24단지 꿈의 그린 22평이고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준의 호가를 말씀드릴게요. 13억 2천입니다. 또 같은 송파구에 이 편한 세상 송파 파크 센트럴 1199세대고요. 2020년식 신축입니다. 이 거여역 주변에서 송파 롯데캐슬 시그니처와 함께 시세를 리딩하는 단지예요. 아직 주변은 정비가 좀 덜 돼 있지만 그래도 송파구 안에 역세권 신축이라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5억 5천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요. 24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1745세대이고 2019년식입니다. 24평형 방 3개 화장실 2개 15억에 매물이 나와 있고요. 고덕은 워낙 유명한 택지이니까 크게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동남권이 생활권인 분들에게는 이 정도 신축 환경에서 아이들 키울 만한 대체지가 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삼익 그린 맨션 2차 2400세대이고요. 1983년식입니다. 방 3개라고 나와 있는데 27평형이 사실 방 2개 느낌이고요.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15억에 매물이 나와 있고 찾아보니까 분담금은 2, 3억 정도 수준으로 같은 평수를 분양받을 때 2, 3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공사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격으로 좀 더 좋은 입지, 명일동 그리고 강동구에서 가장 대장 재건축 단지를 매수한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또 사실 15억이면 평수가 작아지긴 하지만 강남구의 단지도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강남구 수서역 바로 앞에 있는 수서 신동아 15평 방 1개 구조가 14억 4,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수서역이야 워낙 호재가 많은 곳이긴 하죠. 하지만 싱글인 분들에게는 괜찮을 수 있지만 가족을 꾸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강남의 집값이 크게 뛰면서 이런 강남과 인접해 있는 동작구 사당의 용적률이 높은 구축 아파트 단지까지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사당 우성 2단지는 23평형이고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15억 2천에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 단지의 경우는 지금 주민들이 우극신이라고 해서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시세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사실 15억 정도면 영등포구의 신길 뉴타운에 있는 24평형 단지도 매매가 가능하거든요. 신길 파크자이 7호선 신풍역 역세권 단지이고요. 아무래도 철산역에 비해서는 좀 더 여의도 쪽에 가깝기 때문에 이점이 있는 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641세대고 2020년식이에요. 14억 8천만 원에
24평 매물이 나와 있고 그 옆에 있는 레미안 ST홈도 15억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매물이 많지 않아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의 트렌드가 평수를 줄이더라도 급지를 높이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24평이 황금성이나 투자 수익 면에서는 더 좋은 대안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해 보시고 내 현재 자금 수준 그리고 앞으로의 자녀 계획이나 투자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매물을 찾아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철산역 자이 84 타입 15억으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59 타입인 11억에서 12억 수준으로 갈 수 있는 단지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강동구에서 핫한 단지 중에 하나인 올림픽 파크포레온 옆에 있는 둔촌 푸르지오라는 기축 단지인데요. 800세대이고 2010년식입니다. 이 단지의 25평 가격이 12억 5천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이 단지의 큰 장점이라고 하면 바로 9호선 역세권 되겠습니다. 또 2010년식이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살기가 좋은 편이에요. 이 단지가 지금 이 정도의 매매가를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단지 규모 면에서 밀리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충분히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서부 생활권 분들이 있으니까 서쪽으로도 가볼 건데요. 강서구에서 마곡 다음으로 생활권이 좋은 단지입니다. 내발산동 우장산 힐스테이트라는 단지고요. 2198세대고 2005년식입니다. 이 단지도 계단식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이고요. 또 마곡 일자리까지 바로 걸어갈 수도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단지이거든요. 이 단지도 12억 3천만 원부터 24평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또 동작구의 다른 단지를 알아볼 건데요. 대방 대림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93년식이고 1628세대예요. 아직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동이나 여의도 재건축이 완료되고 나면 주목을 받을 만한 단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24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복도식이 12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어요. 위치가 워낙 여의도랑 가깝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까지 넓게 살펴보신 다음에 청약을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분명 아주 싼 분양가는 아니에요. 구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서울의 요지로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금액대이기도 하거든요. 광명과 자주 비교되는 곳이 하남시의 미사와 성남이거든요. 미사의 대장이라고 여겨지는 미사역 8하군도 9월에 39평 실거래가가 14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또 성남의 대장인 산성역 포레스티아 32평도 9월 13억 3,500만 원까지 거래가 되었더라고요. 같은 평형으로 비교해 본다면 철산역 자이 84 타입 15억은 분명 싼 분양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단지들 한번 살펴볼게요. 23년 10월에 광명 트리우스도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미분양이 됐었어요. 분양 당시 평당 평균 분양가가 약 3,200만 원으로 책정됐고 전용 84 기준 12억 원까지 분양이 됐었거든요. 당시는 지금만큼 부동산 시장이 달궈진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인해 미분양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분양가가 비싸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또 서울 노원구의 서울원 아이파크도 24년 말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 전용 84가 13에서 14억 원 정도에 책정이 됐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의 미분양 물량도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완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분양가 논란에 미분양까지 겪었던 아파트들도 인플레이션 속에서 시간이 흐르니 다시 싸 보였듯 지금의 분양 역시 시간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으로 느껴지지만 입주 시기쯤에는 거대한 광명 뉴타운의 최신축 랜드마크로 자리매김을 하며 안정적으로 시세를 리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신축 대장이라는 것은 황금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거든요. 벌써 철산역 자이의 분양가를 중심으로 철산역 주변의 신축 매매가가 내림차순으로 정렬되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철산역 북쪽에 현재 광명, 대장, 철산 자이 더 헤리티지가 84 타입이 15억 이상으로 거래가 됐더라고요. 게다가 앞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산역 자이 이후에 분양되는 단지들이 다시 또 철산역 자이의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청약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모든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철산역 자이의 경우 파격적인 중도금 조건을 내세웠더라고요. 3구 타입과 4구 타입은 25년 11월까지 계약금 10%만 먼저 지불하면 26년에 2회, 27년에 1회, 28년에 3회 나눠서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중도금 무이자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어요. 빌려서 중도금을 먼저 낼 수 있으니 시드가 작은 분들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구 타입과 84 타입의 경우도 중도금 이자 후불제거든요. 당장은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 구조이고 향후 잔금 시점에 이자를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자본금이 적은 분들에게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잔금 시에는 그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소 리스크라고 생각됩니다. 미래에 현금 흐름이 발생해 잔금 시까지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청약이라 생각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현재 대출이 가능한 시점에 비슷한 가격대의 다른 지역도 알아보시는 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철산역 자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도움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